노을 앞에서 새로운 시작의 예감. 최수님 할머니는 72세의 멋쟁이 할머니예요. 늘 곱게 화장하고 잘 차려입는 것을 좋아하시죠. 젊은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하여 큰 가방 디자이너로 성공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함과 까다로운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에휴, 이제 나도 다 늙었나 봐. 화려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 수님. 할머니는 홀로 넓은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딸 둘은 멀리 해외에 살고 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죠. 어느 날 아들이 엄마 혹시 실버타운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려요. 엄마, 거기 진짜 호텔 같대. 우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미술이나 공예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요. 수님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요. 특히 미술, 공예라는 말에 혹했죠.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합니다. 황혼의 로비 깐깐한 할머니와 훈훈한 할아버지. 수님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호텔 로비 같은 웅장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디자이너적 감각은 흠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저기 놓인 소파는 색감이 좀 별로네. 우리 집에 있던 가방이랑 매치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며 깐깐하게 시설을 둘러봐요.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전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정민 할아버지는 75세로 수님 할머니보다 3살 위였죠. 넉넉하고 인자한 인상을 풍기며 수님 할머니와는 달리 소박한 멋을 아는 분이에요. 은퇴한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차분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수님 할머니는 첫 만남부터 정민 할아버지에게 묘한 경쟁심을 느껴요. 이런 곳에 계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저요? 글쎄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댁은 꽤 깐깐하신 것 같네요. 정민 할아버지의 말에 수님 할머니는 발끈해요. 깐깐하다니요. 저는 그저 디자인을 전공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는 것 뿐이에요. 이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시작되죠. 깐깐한 수님 할머니와 여유로운 정민 할아버지. 팽팽한 신경전이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복선이 돼요. 새로운 만남 그리고 오해. 수님 할머니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특히 아트 클래스는 그녀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죠. 그녀는 뛰어난 실력으로 다른 할머니들의 부러움을 사게 돼요. 수님 씨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성격은 문제를 만들어요. 함께 수채화를 그리던 한 할머니에게 아유, 그 색은 여기랑 안 어울리는데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꾸셔야죠 라고 툭 내뱉어버리죠. 할머니는 상처받아 자리를 떠나고 수님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요. 괜한 말을 했나. 그때 정민 할아버지가 다가와요. 수님 씨는 다른 사람에게 참 솔직하시네요. 수님 할머니는 그의 말에 기분이 상해요. 솔직하다니요? 전 그저 올바른 조언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민 할아버지는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해요. 가끔은 솔직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정민 할아버지의 말은 수님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님 할머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외로움을 느껴요. 이들의 갈등과 오해가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드라마적 요소가 돼요. 균열의 시작 호텔이 아닌 병원. 실버타운 생활이 3개월쯤 지나자 수님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 친절했던 직원들은 점차 무표정해지고 그녀가 까다롭게 생각했던 시설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게 되죠. 아니, 이 화장실은 냄새가 나잖아. 청소를 대충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는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죠. 수님 할머니는 불안에 떨어요. 이곳은 호텔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병원이야. 마침 그때 정민 할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의 방에 있던 난방시설이 고장났는데 관리자는 며칠째 고쳐주지 않았죠.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마주쳐요. 할아버지도 불만이 있으세요? 네, 이 난방 시설 좀 보세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이래? 여기 돈 내고 사는 건데 제대로 해줘야지. 둘은 함께 관리자에게 따지지만 관리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요. 정민 할아버지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수님 할머니는 실망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기록. 할아버지,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를 기록해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수님 할머니는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함과 깐깐함을 살려 문제점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해요. 식당 음식의 질, 청소 상태,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부실함까지. 그녀의 디테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정민 할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답게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몰랐던 면을 발견해요. 수님 할머니는 정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에 감동하고 정민 할아버지는 수님 할머니의 예민함이 사실은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죠. 티격태격하던 둘은 어느덧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해요. 수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혼자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요. 저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을 주며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다른 입주민들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결전의 날, 모든 준비를 마친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는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해 주십시오. 관리자는 코웃음을 쳐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때 수님 할머니가 준비해 온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요.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불친절한 태도, 부실한 서비스, 의료 방치.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위약금은커녕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상해야 할 상황이에요. 정민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요. 우리는 노인이지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 당신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관리자의 얼굴은 사색이 돼요.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와 완벽한 증거 자료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아요. 알겠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관리 사무실을 나와요. 복도에 모여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수님 할머니는 디자이너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껴요. 정민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그 미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었죠. 새로운 삶의 캠퍼스. 수님 씨, 이제 우리 같이 살 집을 찾아봅시다. 네, 할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살아봐요.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는 함께 아파트를 구해요. 서로의 가족들과도 가까운 곳이었죠. 이사날, 실버타운을 떠나며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요. 새 집에 들어선 후
수님 할머니는 오랜만에 붓을 잡아요. 그녀의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요.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대신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그림이었죠. 그림 속에는 정민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 손주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수님 씨, 이제야 당신의 진짜 디자인을 보는 것 같네요. 정민 할아버지는 수님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말해요. 수님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웃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깐깐함은 세심함으로, 고독은 사랑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아요.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따뜻한 관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꽃피는 곳.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는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강연을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수님 할머니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 그림과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은 없죠. 때로는 실수하고 덧칠하며 새로운 색을 더해야 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붓을 놓아선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소중한 작품이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실버타운을 더 나은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수님 할머니와 정민 할아버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사준 가방이 아닌 정민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수수하지만 따뜻한 색감의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죠. 수님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할아버지도요. 저보다 더 멋있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이제 우리만의 정원을 꾸며볼까요?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봐요. 그들의 대화는 앞으로의 삶이 더 많은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임을 암시하며 막을 내립니다.